안녕하세요.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건강소입니다. 나이 들수록 제일 무서운 병 중 하나가 바로 뇌졸중이죠. 덜컹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되는 병이라고들 하는데요. 사실 뇌졸중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처럼 오는 병이 아니라 몸이 미리 여러 번 신호를 보내주는 병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몸이 뇌졸중이 오기 전에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고, 이럴 땐 바로 119를 불러야 하는 상황과 이 정도는 병원 예약하고 검사 받아도 되는 상황을 차근차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의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. 첫 번째, 뇌졸중이 무서운 진짜 이유.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로 가는 피길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버리는 병입니다.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컨트롤 타워라서 한번 손상이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, 갑자기 일상생활이 무너질 수 있고, 두 번째, 살아도 후유증이 길게 남을 수 있고, 세 번째, 골든타임을 놓치면 할 수 있는 치료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.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.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전조 증상을 겪고도 그냥 넘기고 계신다는 거예요. 즉, 그때만 제대로 알고 대처했더라면 더 큰 뇌졸중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오늘 알려드리는 신호들만 기억해 두셔도 뇌졸중 위험에서 한 걸음은 확실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뇌졸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대표 신호들. 이제 본격적으로 몸에서 알려주는 대표 신호들을 하나씩 볼게요. 얼굴이 한쪽만 이상하다. 거울을 봤을 때 입 한쪽만 아래로 처져 보이거나, 웃었는데 양쪽이 다르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시기보다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. 가족과 함께 계신다면 나 지금 얼굴 이상해 보이냐? 하고 물어보시고 사진을 찍어 비교해봐도 좋습니다. 팔이나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. 평소에는 잘 들던 국그릇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, 젓가락질을 하다가 자꾸 놓치고 한쪽 팔이나 다리만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난다면 이것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. 특히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이상하다 싶으면 더더욱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. 간단한 방법은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시고 눈을 감고 1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. 그때 한쪽 팔이 자꾸 아래로 떨어진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말이 갑자기 잘 안 나오는 느낌. 평소엔 말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이 꼬이고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 있는데 입으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또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.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는데요. 갑자기,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이야기가 안 이어진다면 이것도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.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. 평소 두통은 거의 없던 분이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,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히 눈이 잘 안 보이면서 어지럽거나 구역질, 구토가 함께 오면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참지 마시고 응급실을 꼭 가셔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. 한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거나 시야가 반만 보이는 느낌. 어떤 분들은 갑자기 한쪽 눈에 커튼을 친 것처럼 안 보였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. 눈이 아파서가 아니라 시야가 반만 보이거나 흐려지고 글자가 겹쳐 보이는 느낌이 나면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.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. 3. 헷갈리기 쉬운 증상들. 이럴 땐 괜찮고 이럴 땐 위험하다. 뇌졸중 신호 중 일부는 평소에도 흔히 겪는 증상과 겹치기 때문에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. 그래서 괜찮을 때와 위험할 때를 기준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. 평소 두통 vs 위험한 두통. 평소에도 자주 있던 두통, 스트레스, 긴장성 두통, 안구 피로 등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약 먹으면 어느 정도 좋아짐. 위험한 두통. 갑자기 인생에서 처음 겪는 수준의 심한 두통. 번개 치듯 쾅 하고 시작되는 두통. 목이 뻣뻣하고 구역질 구토가 같이 오는 두통. 이런 경우는 바로 응급실을 가셔야 합니다. 단순 어지럼 vs 뇌에서 오는 어지럼. 단순 어지럼. 일어나자마자 잠깐 핑 도는 기립성 저혈압. 귀에서 오는 어지럼 기울림, 빙글빙글 도는 느낌. 뇌에서 오는 어지럼.
말이 같이 꼬이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얼굴, 입 주변이 같이 저리면서 어지럽고 걷는데 몸이 한쪽으로 자꾸 휘청거리는 경우, 이럴 땐 그냥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가 아니라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어서 느린 건지 뇌의 문제인지,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말이 조금씩 느려지고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. 하지만 갑자기 달라진 변화가 있으면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 때문일 가능성을 꼭 의심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어제까지만 해도 잘 걷던 분이 오늘 갑자기 발을 질질 끈다든지, 말투가 갑자기 어눌해졌다든지, 밥을 먹는데 숟가락질이 이상해졌다든지 하는 변화입니다. 이럴 땐 나이 들어서 그래가 아니라 혹시 뇌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를 떠올리셔야 합니다. 4. 뇌졸중이 의심될 때 이렇게 행동하세요. 골든타임 지키기. 뇌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.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만한 게 영어로 F, A, S, T 라는 기준입니다. 어르신들께 쉽게 풀어볼게요. 얼굴이 한쪽으로 처졌는지,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지, 말이 어눌해졌는지, 잘 안 나오는지, 이 증상이 생겼다면 시간 지체 없이 119. 여기서 포인트는 조금 나아졌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며 곧 큰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갑작스러운 얼굴 팔말의 이상,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, 극심한 두통, 균형 상실, 이 중 하나라도 생긴다면 참지 말고, 약 찾지 말고, 걱정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119부터 누르시는 것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입니다. 5. 뇌졸중을 미리 막는 생활습관 체크리스트. 마지막으로 뇌졸중이 오기 전에 평소에 꼭 관리해야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드릴게요. 하나씩 들으시면서 나는 O, 나는 X 체크해보세요. 혈압 정기 체크.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. 집에 혈압계 하나 두시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재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당뇨, 고지혈증 관리, 단 음료, 과한 간식, 야식 줄이기. 약을 처방받으셨다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임의로 끊지 않기. 금연절주. 담배는 뇌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술은 혈압을 요동치게 합니다. 완전 금연절주가 어렵다면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도 큰 도움입니다. 매일 20-30분 가벼운 걷기. 숨이 약간 찰 정도의 빠른 걸음이 좋습니다. 힘드시면 5분씩 나눠 걸어도 괜찮습니다. 몸의 작은 이상에 귀 기울이기.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습관이 제일 위험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얼굴 팔말 시야 두통 신호가 오면 아, 이게 그 얘기하던 뇌졸중 신호일 수도 있겠구나 떠올려보시고 바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, 뇌졸중은 몰라서 당하는 병일 때가 참 많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나나 배우자, 부모님께 이런 증상이 생기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건 경고다,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.